좀 중요한 얘기가 좀 많이 나가시는데요. 저는 접근을 좀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게 주택 문제잖아요. 이 주택 문제를 안보적인 관점에서 한번 제가 접근해봤어요. 저는 안보 전문가이 부동산 전문가 전혀 아닌데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의 자제분들 결혼시킬 때 부모님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집을 마련해 주느냐. 그게 제일의 가장 큰 문제예요. 딸 같은 집은 뭐 아들이 해준다고 근데 요새는 그게 안 돼요. 이 집을 장만하는데 신부 신랑이 같이 따서 장만하지 신부는 뭐 혼자 하고 신랑이 집 장만한다는 시대는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식을 결혼 정년기를 낳고 있는 부모님 마음에서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어떻게 결혼하면 집을 한 채 어떻게 전세라도 해줘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전세값이라는 게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5억 갖고는 갈 데가 없어요. 경기도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접근하다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정말 주택 문제가 이제 삶에 직접 생존의 문제로 가는 경우인데 이 정부 당국자들이 이 주택 문제를 정책을 펼칠 때 이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혁명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돼요. 완전히 지금 다른 접근 방법 같은 경우는 분들이나 지금 정상적으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직장에 취직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수도권에 서울에 국민주택 마련하는데 2021년 통계가 39세 39.1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직장 생활 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돈 11년 이상 모아야지 5억짜리 정도 집을 한 대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2021년 통계를 보면은 직장 생활인 1년 연봉이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거기다 기준하면 만 11년이지 평생 모아도 자기 부모님이 쉽게 말하면 돈이 있어서 재력이 있어서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전문적인 어떤 주식 투자지에서 떼돈을 벌었다든지 대박나지 않은 이상은 정상적인 월급 수용자는 사실상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을 보면은 집 살 길이 막막해요. 그 연봉 4,000원 받아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어떻게 10년, 20년 거의 주택사 집장만이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하느냐? 이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죠. 저항으로. 바로 이걸 녹이는 게 누구냐? 국내에서 이 자본주의 체제의 이 악해다. 사회주의로 가야지 이 주택 문제 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이들 세력이 지금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전에는 정치 투쟁, 이데올로지 가지고 정치적을 가지고 사회혁명을 부조렸는데 이미 2000년대 와서는 주택 문제, 환경 문제,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혁명을 정당화를 시도하려고 그랬어요. 이제는 뭐 노골적으로 사회주의하자고 막 대규모 폭력 투쟁하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국민의 젊은이들이 직접 관계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택 문제와 사회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먹거리란 말이에요. 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취할 때 이런 문제를 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주택 문제와 사회혁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그 공산주의 사상을 창시했던 칼막스와 프리게 앵겔스가 있는데 앵겔스가 1872년에 주택 문제에 대하여 벌써 그 당시 주택 문제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왜? 그 당시 독일도 말이죠. 심각했어요. 아주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독일 도시에서 집을 가진 사람은 10%도 안 됐습니다. 대다수의 이런 도시 빈민들이 대다수 다 지하방, 냄새나는 쾌쾌한 지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부르주아지에 대한 불만이 막 보이는 시기에 앵겔스는 주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주의 혁명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계급사회를 철폐하자, 자본주의를 폐쇄하자고 주장하는 이 논리가 상당히 맥히게 봤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200년 넘는 일이지만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 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 사회주의 세력 하나 제가 62페이지에 제가 봤는데 국내 운동권 중에 뚜루치기 계열의 사회주의 운동 대우라는 사회주의 대우가 있는데 얘들이 2020년에 11대 그 사회주의로 개혁하기 위한 가도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토지를 부개하자. 토지를 부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가구 30조를 철폐하는 건데 일가구 1주택 초가 무조건 다 몰수해 버리자. 그 다음에 노동자들 사회주의를 수립하자. 이게 주택 문제 해결한 사회주의를 이용한 중요한 과제라고 스스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에 있었던 일을 좀 설명드릴게요. 르그루비제라고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유럽에서 주택난이 터졌거든요. 이게 사회혁명에 연결되니까 이 양반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건축이나 혁명이나 이 사람은 그 집을 갖다가 기계로 왔습니다. 기계로. 나와 있지만 집은 살기 위한 기계라고. 그러면서 기계를 집을 주택을 대량으로 넣으면 혁명을 가할 수 있다. 혁명을 가할 수 있다. 실제 이 양반이 그걸 실현했죠. 이 사람이 최초로 우리 같은 경우 아파트라는 걸 개념을 갖다 집단 주택을 갖다 만들었던 설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넘겼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근데 이제 노태우 정부부터 한번 혁명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적이 있어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 문희갑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신도시 지금 말하는 신도시 외치면서 뭘 했냐면 주택 문제 해결 안 되면 혁명이 발전한다. 그 문희갑 경제수석이 한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소위 일기 신도시 할 때 분당 뭐 일산 등등 선거 주택 200만 호를 밀어붙인 겁니다. 이때 이분은 혁명적인 관점에서 난 이분이 아주 총기 있게 잘 접근했다고. 이 주택 문제 해결 안 하면 이게 사회혁명을 가는 이게 지금 지름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라.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다른 것과 주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서 바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젊은이들이 지금 가장 결혼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저출생 나오는데 결혼을 해야 살 집이 없는데 또 애를 내면 무슨 돈으로 애를 누가 낳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출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문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계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2021년 주택 공급률이 102.2%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102.2%인데 실제로 전체 가구 수하고 80에 4만 채가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택 소유하는 분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지금 그 통계상 보면 전체 국민의 34%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이라는 것도 서울에 홈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계시지만 조그마한 시골에 쪽방집 가지는 것도 자기 집이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에만 지금 전국적으로 쪽방, 지하탑, 옥탑방, 판잣집 지하에 사시는 분이 160만 명이니까 서울은 그 35만 5천이 지하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해가 잠겨가지고 지하에 사는 사람이 이제 죽은 경우가 발생한 현장을 보면서 앞으로 이 쪽방 지하 주택을 다 없앤다고 하는데 소민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윤 대통령이 현실을 모르는데 이건 그죠. 지금 여기 서울에만 35만 명이 지하에 살고 있는데 그 35만 명을 어떻게 찾아줘요? 지하방을 다 없앤다는. 이건 지금 전혀 대통령한테 대한 주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걸 제대로 투입을 안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서는 평생 죽도록 고생해봤자 내 집 마련이 힘들다. 부모님 잘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뭘 해서 대박나든지 아니면 사기쳐가지고 너무 돈을 뜯든지 이거 아니면 빚내서 집사는 게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집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년 총선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야당한테 뺏기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제일 젊은이들한테 또 실제 부모님들한테 저도 우리 딸을 영문데 이 전셋집 얻어주는 게 제일 골치 아프더라고요. 평생 공무원 생활에서 돈도 뭐 하나도 들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주택난이 계속 심화되면 결국은 대안으로 사회혁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전체 부의 10%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택이냐 행정이냐 문제를 되새겨보자.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우리